부자들의 훈련 방법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이야기도 살짝 좀 들어있는데, 자, 제가 지난 13년간 멘토링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은 약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자, 현대인들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감히 돈줄남이 13년간 1300명을 만나면서 깨닫고 느낀 현대인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정체는 무엇이냐?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버릇, 지금부터 금지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들의 생각하는 방법, 부자들의 마음의 건강과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 방법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들은 어떤 생각법, 어떤 마음의 정신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지,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생각의 근육,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그 방법, 훈련 방법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를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13년간 멘토링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은 약 1000명 정도 되는데요. 물론 그중에는 커플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인원으로 따지자면 1300명 정도는 만난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코칭도 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물론 뭐 그분들의 데이터를 제가 모두 다 축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을 멘토링을 하면서 얻었던 제 경험에 의하면 말이죠.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20, 30, 40 직장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 자, 현대인들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피곤함을 느낍니다. 되게 피곤해요. 만나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 피곤함보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두 번째, 우울감이 있습니다. 우울하죠, 현대인은. 그 다음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 그 다음에 좌절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피곤함, 우울감, 불안감, 좌절감. 자, 근데 이 4가지의 내용이 조금씩 다 연결되어 있어요. 피곤한 이유가 뭐냐? 우울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럼 왜 우울하냐? 미래가 좀 불안하니까 불안감. 왜 불안하냐? 지금 현실에서 어떤 벽에 마주치고 있는 좌절. 뭔가 나아질 것 같으면서 안 나아질 것 같아요. 뭐가 좀 시원하게 미래가 안 보여. 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우울하죠. 저도 젊은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저도 20대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감, 뭐 약간 이런 게 있었죠. 자, 이렇게 우울감이 커지면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우울감이 커지면요, 바로 이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탈출, 일탈의 시도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실이 우울하니까 벗어나고 싶다. 자, 그럼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이게 뭐예요?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면 뭘 찾죠? 즐길 거리를 찾습니다. 즐길 거리를 찾는 순간, 즐기는 순간은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거나 잊으려고 하는. 뭐 사실 술, 담배도 약간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물론 술, 담배를 적당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막 술과 담배를 굉장히 너무 몰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약간 여기 일탈을 시도하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자, 즐길 거리, 이 즐길 거리를 찾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소비를 하게 된다. 소비. 그럼 결국 뭡니까? 소비를 하게 되니까 어때요? 피곤함, 우울감, 불안감,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피곤해지는 거예요. 다시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소비를 했더니 좌절감이 들죠. 돈이 자꾸 주니까. 그럼 불안하죠. 돈이 없으니까 미래가 불안하죠. 자, 이게 계속 악순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부자들,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훈련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이야기도 살짝 좀 들어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최근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사실은 너무 환경이 안 받쳐주는 분들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만나보니까 정말 작은 월급에 저축하면서 어떻게든 미래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야, 내가 너 키워준 값이 얼만데 한 달에 이 정도는 생활비를 붙여라. 이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좀 안타까운데 부모님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도 물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개 중에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대요. 근데도 야, 내가 너 키워준 값이 얼만데 한 달에 얼마는 무조건 내놔라.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에이, 부모님이 그렇게 내놔라 그래서 이렇게 저축했다 나중에 주시려는 거 아니냐. 아니래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돈 모아서 미래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의 발목을 잡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정말 그런 부모님들 제발 정말 우리 젊은이들 뭐 흥청망청 쓰면서 뭐 그런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이 영상을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뭐 보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좀 뭔가 응원을 좀 북돋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반드시 좀 이겨내시기를 저는 응원을 드립니다. 쇼펜하우어가 삶을 정의한 말이 있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이 됐거든요. 제가 50을 넘기다 보니까 인생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쇼펜하우어의 삶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즐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을 제가 젊은 날 아마 되새겼다 그러면 저도 반발심이 들었을 거예요. 뭔 소리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내가 좀 즐겨야지. 행복해야지. 지금을 즐겨야지.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삶은 즐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라는데 제가 느끼기에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극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극복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작은 성취감 있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인데 하나 넘기고 어떤 고비인데 하나 넘기고 할 때 찾아오는 그 성취감, 그 성취감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성취감이 소비할 때 느끼는 성취감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갖는 이 피곤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히 돈줄남이 여러분들 13년간 1,300명을 만나면서 깨닫고 느낀 현대인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정체는 무엇이냐?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공간과 환경의 개념에서 몸과 생각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몸과 생각이 항상 같은 곳에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같은 곳에 있잖아요? 절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항상 보면 몸과 생각이 따로 놀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집이 있죠. 회사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집과 회사를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죠? 중간에 뭐 스타벅스 같은 데 들르기도 하지만, 문화공간. 자, 대부분은 집, 회사, 이걸 계속 반복한다, 이거. 자, 그런데, 어떨 때는 뭐 집, 스타벅스, 회사, 스타벅스, 집,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 있을 땐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죠. 회사에 있을 땐 일에 집중을 하고, 몸과 마음이 다 회사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뭐예요? 몸과 마음이 다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에선 그렇습니까? 현실에서는 몸과 생각이 같은 곳에 안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있을 때 여러분 일하기 싫죠? 힘들다.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쉴까?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휴가인데. 뭐 연차 낼 건데. 그러면서 회사의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 계속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놀 생각, 마음이 우리가 콩밭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일에 몰입을 하면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아. 여러분 집중했는데 1시간, 2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때 피곤합니까? 안 피곤하잖아. 계속 일이 손에 안 잡힐 때 피곤하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열정 없이 일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피곤한지 아세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정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명 업무에 쫓아다니면서 열정 없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오늘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한 일이 없어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백수가 과로사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노는 게 피곤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회사에 있으면서 몰두하지 않고 이것을 벗어날 생각을 하는 순간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반대로 집에서 휴식할 때 온전히 휴식을 취하십니까? 아니면 휴식을 취하다가도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다음 주에 그 처리해야 될 그 머리 아파 이러면서 집에서는 또 회사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계획 없이 일하면 미래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없으면 놀면서도 온전히 놀지 못하면서 일 걱정을 하게 된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 있죠? 있죠? 자,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 몸과 생각이 따로 논다. 이런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오로지 일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생각이 따로 놀지 않게. 자, 지금 돈줄남 유튜브 보고 있죠? 그냥 돈줄남에만 집중하세요. 괜히 지금 돈줄남 틀어놓고 딴 거 하지 마세요. 자, 돈줄남을 볼 때는 돈줄남이 무슨 말 하는지만 집중해라. 일할 때는 일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는 휴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생각하세요. 회사 일. 자, 이렇게 하는 뭐예요? 공간과 마음이 일치하는 반복 훈련을 하십시오. 요리할 땐 요리만, 자,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땐 데이트에만,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 일에만, 쉴 때는 그냥 쉼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반복을 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이것도 훈련을 하면요, 진짜 잊혀져요. 회사에서 오로지 일만. 그렇게 되면, 보너스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퇴근 시간이 빨리 와요. 집중해서 일을 하잖아요. 퇴근 시간이 금방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퇴근 시간이 금방 온다만큼 대단한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만 40세 이전이라면 여러분, 이직에 대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나와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연봉 1등은 누굴까? 내가 그 자리를 꿰차야 되겠다. 이직에 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회사 일도 집중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시간도 빨리 간다. 자, 첫 번째 훈련은 뭐다? 몸이 있는 곳에 생각이 머물게끔 하는 훈련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생각법 중에 첫 번째다라는 이야기죠. 자, 열정을 불태운 시간만큼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빅피처가 큰 목표. 빅피처와 같은 큰 목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부자의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 방법 두 번째.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먼 산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먼 산이라 그래야 되나? 예. 자, 성취와 만족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큰 산이 있죠. 자, 그런데 양쪽에 산이 있어요. 한쪽은 결과고요. 한쪽은 기대입니다. 여러분, 기대보다는 결과에 관심이 있죠. 일단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기대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결과, 그리고 결국에는 성취와 만족의 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얻는 노력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쓸데없는 과잉 기대가 커지는 것을 막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허황된 기대를 버리는 꿈. 로또에 당첨되지 않을까? 내가 산 성장주가 한 100배 정도 튀지 않을까? 내가 우연히 투자한 그 주식이 작전 세력 때문에 막 50배 뛰지 않을까? 이런 허황된 기대를 저버리시고요. 허황된 기대를 갖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기대를 붙잡아 매야 되는가? 귤을 하나 먹고 만족이 100이다. 두 번째 귤을 먹으면 이상하게 만족이 7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귤을 먹으면 만족이 5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왜 줄어들까요? 그거는 그전과 같은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대는 그만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자, 성취와 만족 이전에 쓸데없는 기대가 높아지는 버릇 지금부터 금지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기대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선 쓸데없이 기대를 높이는 버릇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자꾸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자꾸 기대가 커져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누를 만한 쇼킹한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NS 자꾸 들여다보면 쓸데없는 기대가 생깁니다. 과소비, 자꾸 소비하면 더 큰 소비를 바라보게 되자. 그죠? 무계획 소비, 그냥 막 즉흥적인 소비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기대가 커지게 됩니다. 불평, 불만,
자꾸 입버릇처럼 나오는 한숨, 불만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기대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 제가 공자님 말씀, 신부님 말씀, 목사님 말씀, 스님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기대를 낮추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저축입니다. 저축을 열심히 하면 자연히 기대감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약을 해요. 그래야 쓸데없는 기대가 안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 자, 여러분, 무엇과 친하십니까? 스트레스, SNS, 과소비, 무계획, 즉흥적 소비, 불평불만하고 친하십니까? 아니면 저축, 절약, 계획. 그 다음에 일, 그리고 감사죠, 감사. 감사가 뭐냐? 작은 것에도 감사한. 버스 탈 때 기사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내릴 때 많이 하죠. 내릴 때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 내가 오늘 무사히 왔구나. 그거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아, 나한테 오늘 출근할 회사가 있구나. 너무 감사하죠. 코로나 때는 재택근무한다고 해서 나가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나가서 정말 맑은 공기 먹으면서 거리를 내가 활보할 수 있다. 야, 감사하다. 자꾸 이렇게 기대를 낮추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근육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자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부자 생각법 반드시 여러분들 훈련하셔서 마음의 근육이 탄탄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